자, 우리 교재가 40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앞 시간에서 유형상사의 문제를 가지고 유형별로 지금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형상사의 실기 시험에 대비한 유형별 연습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자료 입력에 1번을 했는데요. 1번은 어음거래 중에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거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8월 1일 거래가. 그래서 이 작업은 먼저 일반전표 메뉴에 가가지고 이 어음 등록 작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음 등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의 자금 관리를 이 등록된 어음을 가지고 자금 관리를 했었다는 거. 예, 그게 좀 기억이 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전표의 8월 1일 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월 1일 거. 8월 1일 날 거 바로 요거. 예,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래였습니다. 부산 상사에게 지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8월 1일 날 2번 전표에 이것이 입력이 되어 있네요. 8월 1일 날 2번 전표에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500만 원,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500만 원인데 대변의 500만 원에 대한 자금 관리는 밑에 이와 같이 미리 어음 등록된 것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8월 2일 거래부터 해보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전주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에서 계좌 이체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이잖아요. 발행했던 어음은 우리 지급어음 현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 자금을 관리할 때 이 어음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고 더블 클릭으로 뒷자리가 789인 이 어음 번호를 찾아주면 됩니다. 요 3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만기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약속한 날짜가 된 거예요. 만기가 도래해서 우리 회사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겁니다.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당좌예금은 대변에 가고 차변에 지급어음이 와야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8월 2일 거래. 8월 2일 거래.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자, 여러분 당좌예금은 당좌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금이 빠져나갔으면 대변에 가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코드가 꼭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코드 9800번. 자, 적용은 시험에서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뀌죠. 자, 그러면 구분해 와서 이번에는 차변이 되겠네요. 차변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지급어음이 돼야 되죠. 지급어음. 그래서 차변에 252번 지급어음 부채 감소가 되는 거고요.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주 상사에 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주로 검색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8808 전주 상사 코드 입력되는 거 확인하시고 엔터로 차변에 간 다음에 300만 원 엔터 치시면 전표 입력은 끝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죠. 예금 관련 거래는 예금 관련 거래가 아니라 어음 관련 거래는 어음이 입력된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 주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F3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이와 같이 지급어음 관리 어음 관리 창이 나옵니다. 자, 어음 상태가 결제, 만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제가 맞고요. 우리가 받을 어음은 만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급어음은 만기가 된 것을 결제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결제하고 회수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급어음이 차변에 왔다는 것은
만기가 되었거나 즉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제라는 것은 이제 약속한 날이 됐으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회수는 뭐냐면 요 300만 원이 오늘 만기인데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100만 원밖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전주상사에서 이걸 추심해 버리면 우리가 부도가 나 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전주상사에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당좌 계좌에 오늘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한 달만 뭐 찾으면, 한 달만 참아주면 우리가 현금 사정이 좋아지니까 어음을 한 달만 좀 미룹시다. 안 돼. 그러면 한 20일만 좀 미룹시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오늘 만기인 어음을 회수, 예, 찾아오고 어음을 새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회수입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차변에 오는 경우라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만기가 되었건, 만기가 되어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킬 수 없어가지고 구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 경우. 자, 그러나 회수는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결제가 주로 나올 거예요. 자, 어음 번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전주상사의 만기되는 어음을 딱 찾아줍니다. 300만 원짜리 있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만기는 이걸로 끝나요. 약속한 만기일에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어음 번호만 찾아주고 엔터 치면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은 뭐 이거 분계에서도 그렇고 밑에 자금 관리에서도 그렇고 좀 더 뭐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3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답니다. 네, 안동상사에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거기도 현금이 없었나 봐요.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죠. 네, 근데 또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으로. 8월 3일 날 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을 내년 1월 3일 날 주겠다는 어음으로 받았다면 좀 심하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후에 주겠다. 네,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8월 3일 날 외상대금을 안동상사에서 받았는데 현금으로 못 받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은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음은 받았는데 외상매출금은 이제 없어진, 장부에서 털리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고, 그렇죠? 대변에 가고 이러한 거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받을 어음, 대변은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런 교환 거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8월 3일 날짜에 자, 어음을 받았습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입니다. 110번 받을 어음. 어디에서 받았느냐면 안동상사에서 받았어요. 코드에다가 안동 엔터. 그러면 102번 안동상사 나타납니다. 자, 적용은 채점 안 하니까 엔터로 지나가시는 걸로 연습하셔야 되겠고, 차변에다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줄 바꿔서 구분해 오게 되죠.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야 되죠. 그래서 대변 4번, 외상 매출금 108번. 네. 이제 코드를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같은 경우는 108번, 110번이거든요. 예, 이걸 조금
이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입력할 때 이렇게 타자 안 치고 숫자로 하니까 훨씬 빨라질 거예요. 108번은 외상매출금,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10번이 받으러움, 111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거래처 안동상사 똑같이 넣어야 됩니다. 102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한글로만 입력하면 안 돼요. 102번 안동상사. 대변에 250만원 이렇게 하시고, 받으러움을 오늘 8월 3일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는 지금 어음관리대장에 전혀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입력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받으러움을 입력한 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을 누릅니다. 여기 잔뜩 입력해야 됩니다. 자, 어음 상태. 지금 커서가 어음 상태에 있는데, 보관이라는 건 뭐냐? 보관이라는 건 받으러움이 차변에 있으니까 오늘 받았나 보다 이겁니다. 보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보관 맞죠?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의 약속과 어음 종류로 가보면요, 우리가 약속어음이냐 전자어음이냐 이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약속에도 1번, 2번이 있는데 지금까지 2번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일반 기업의 약속어음이요, 2번은 상장 기업의 약속어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받은 어음이 전자어음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6번으로 해야 돼. 이거를 아까 1번으로 그대로 놓고 엔터로 지나간 다음에 여기다 어음 번호를 넣으면 어음 번호가 입력이 다 안 돼요. 약속어음의 어음 번호 자릿수하고 전자어음 어음 번호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릿수가 안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음 번호가 어느 날 아무리 입력해도 입력이 안 되더라, 여러분은 바로 앞에 어음 종류를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번호 입력할 때 011 은행 코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날짜 8자리 2019 0803, 그리고 1년 번호 123456789 이렇게 나누어 입력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자, 수취구분은 거래처 안동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발행일은 거래 날짜인 8월 3일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진에 보면 발행일 8월 3일 되어 있습니다. 엔터 치면 만기일이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급기일 입력합니다. 2020 010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커서가 지급은행에 오는데 여기서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급은행을 여기서 찾아줍니다. 이건 거래처가 아니라 은행 코드에서 찾는 거니까 거래처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느 은행이 발행한 거냐면 지급지가 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농협 맨 밑에 500번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어음 보관 시 자금 관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음을 보관한 경우 입력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음 관련 거래에서 입력이 제일 많은 게 지금처럼 뭐 외상매출금으로 어음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 1번 문제처럼 은행에서 어음을 수령해 가지고 오늘 지급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이럴 때가 그 입력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입력이 꽤 많은 작업이었어요. 다음은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월 4일 날 강릉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가지고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통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당좌예금은 차변에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관 중인 어음은 은행에 갖다 주었겠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대변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음 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이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장부에서 검색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4일 거래 입력해 볼까요? 자, 8월 4일 9분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 98000이네요. 자, 적용 채점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차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600만 원이네요. 6 플러스 엔터 치면 또 9번으로 넘어오죠. 이번에는 대변 4번. 대변은 4번입니다. 네, 대변은 어음을 준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 110번 받을 어음. 거래처는 어디냐? 강릉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릉이 되겠죠, 거래처가. 강릉. 네, 강릉상사 코드 8707이네요. 엔터로 가셔가지고 대변에 6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받을 어음 줄 클릭하시고 F3을 누른다. F3을. 자, 이것도 만기가 된 거잖아요. 만기가 된 거는요, 아주 입력이 간단합니다. 자, 우선 할인이 아닙니다. 어음 상태. 그러니까 어음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만기가 왔을 때도 대변에 가지만 할인, 은행에다가 처분할 때도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할인 배서량도 만기 여기 나란히 있어요. 지금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을 입력하시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검색하셔라. 그 600만 원짜리 어음 보이시죠? 선택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네. 받을 어음 만기 이것이 끝이.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받을 어음 만기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어음을 받았을 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죠? 보관으로 해서. 그래야 받을 어음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다가 만기 때는 이렇게 해서 털려 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번. 8월 5일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충주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700만 원짜리, 이게 지급기일이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라. 매각으로 처리한다. 자, 오늘이 8월 5일인데요. 이 어음의 만기는 9월 15일인 어음인 것입니다. 근데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이게 7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올 텐데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만기가 남은 이 어음을 은행에다 처분한 겁니다. 은행의 매각. 이걸 우리는 할인이라고 불러요. 어음의 할인. 그리고 이 할인료 있잖아요. 은행에서 700만 원을 다 줄 리는 없죠. 이게 현금이 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요 5만 원을 할인료로
차감하고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할인료를 우리 회사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 있어요.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계정 과목 이름이 좀 깁니다. 네.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수수료 비용 뭐 이런 걸로 회계 처리하는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틀립니다. 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00번대 코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었죠? 자, 현금이 부족해서 만기가 아직 되지 않은 어음을 은행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음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 어음이 무슨 어음이에요? 충주상사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 대변에 적습니다. 자, 8월 5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8월 5일 날 4번 대변에 받을 어음 110번 충주상사 거 대변에 받을 어음 충주상사 거래처 코드까지 정확히 입력하시고 자 위에 있는 거 엔터를 치면요 저교가 저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냥 방향키로 이럴 때는 지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어음이 얼마짜리냐 700만원 다 입력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차변은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우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랬어요. 매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매출로 검색해 보면 매출이 들어간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저 끝에 두 번째 보이네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 요게 할인료입니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가시고요. 네. 차변에다가 5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차변을 더 입력해야 되죠. 엔터하면 차변 복사 되고요. 자, 5만원을 뺀 나머지 695만원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죠. 당좌 계좌로.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죠. 102번. 계정 과목은 102번 당좌 예금. 은행 코드 입력해야 되죠. 국민은행 98,000번. 그것을 차변에다가 69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 세 줄짜리 하니까 갑자기 길어진 것 같죠? 자, 전표 입력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아직 이 어음 받을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받을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누르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 할인 어음 상태 할인 맞아요. 엔터 쳐서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장부에서 찾을 수 있죠. 네, 700만원짜리 어음 보일 겁니다.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할인 기관으로. 할인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은행에다 할인했느냐 이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은행들이 쫙 나와요. 거래처 은행에다 할인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거래처 은행 중에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냐면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지점에는 삼성지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할인율은 생략하시오 그랬으니까 할인율은
그냥 공백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음을 할인했을 때의 전표 입력과 자금 관리를 더존 스마트에서는 이렇게 한다. 네. 자, 그러면 6번째 문제, 어음 관련 거래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네요. 6가지 유형이 지금 쫙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6번 문제.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 대금을 경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자, 보관 중인 받으러음을 가지고 외상매입 대금을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급했다는 건 뭐예요?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죠.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외상매입 대금을 갚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은 지급어음이고 차변은 외상매입금이었어요. 지금 6번은요,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외상대금을 갚았다는 요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됩니다. 부채 감소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준 거예요. 이걸 배서양도라고 한다. 배서양도. 그래서 이건 대변에 가야 되죠. 대변의 지급어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받으러음이다. 경기상사에서 받은 거니까 받으러음이죠. 그 받으러음을 다른 거래처에 준 거예요. 다른 거래처에 줄 때 어음 뒷면에다가 배서를 합니다.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 드림에다가 경기상사에서 받으세요. 이렇게 경기상사 어음으로 외상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일단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계해서 차변, 대변 위치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금관리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1번 문제에서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해주었다. 그걸 분계를 쓰시오 그랬는데, 외상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야 되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쓰신 분이 있더라고.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지금 차대변을 확실하게 지금 그 거래의 판료소 그 부분이 지금 자리가 아직 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차대변의 위치가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부채인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차변이에요. 또 어음을 주었잖아요. 어음을 보관 중인 어음을 줬으니까 나갔잖아요. 자산의 어음이 뭐예요? 받을 어음이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인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간다. 그리고 자금 관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월 6일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8월 6일 날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부터 해볼까요? 부채 감소 차변입니다. 그래서 3번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리고 거래처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써야 됩니다. 드림이 됩니다. 드림. 이 어음 배서 양도 때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받으러음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처 똑같이 쓰면 틀려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짜리였느냐? 4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제 대변 기록하겠습니다. 구분을 4 대변으로 하시고 어음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아니라 보관 중인 받으러음을 준 거예요. 110번입니다. 그래서 받으러음 110번. 이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드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지급어음이었으면 거래처가 드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경기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기상사가 됩니다. 거래처가 경기상사 131번.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400만 원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입력은 끝났지만 자금 관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어음 관련 거래는. 그래서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른다 이거죠. 그럼 밑에서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으러음이 대변에 가는 경우 할인도 있고 배서도 있고 만기도 있는 겁니다. 부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은 만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할인과 배서는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서죠. 그래서 지금은 3번을 해야 돼요. 어음 상태를 3번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 배서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있는 어음을 배서해 주겠죠. 그래서 받으러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400만 원짜리 어음 보이면 바로 밑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것도 입력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엔터 치면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어음을 어디다 지급했냐 이거. 거래처 내가 준 거죠. 그러니까 F2를 누르거나 역시 더블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디다 준 거예요? 드림에다 주었죠. 드림은 여기서 찾습니다. 드림 엔터. 그래서 566번 주식회사 드림 확인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경기상사지만 밑에 자금 관리할 때 지급거래처는 경기상사 거 어음을 어디다 줬다 하고 여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급거래처는 드림. 네, 엔터 치면 자금 관리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한 내용이 이런 저교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자금 관리한 내용은 저교에 반영이 된다. 자, 우리가 유형상사의 유형별 연습 문제 어음과 관련한 거래 후 유형 6가지 유형을 지금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어음을 발행하는 지급어음,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한 거는 우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통장에서 이체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보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으로 입금이 되었을 때 만기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 할인하는 경우, 할인의 경우에 회계 처리와 자금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배서 양도 시에 전표 입력과 자금 관리. 그래서 어음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전부입니다. 거의 시험에서는 6가지 유형 내에서 출제를 해요. 그보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6가지 내에서 한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를 연습하는 건데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급여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광열비 등등등 해가지고요. 광고 선전비, 세금과 공과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러 가지의 개정 과목들이 많은데 그 개정 과목들을 여기서 한번 쭉 한 20여 가지 개정 과목들을
차례대로 쭉 한번 사례 중심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1일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박지은의 급여 대장을 보고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당연히 대변에 가야 되겠죠. 차변에 쓰면 안 된다 이거. 지급한 거니까. 그러면 요 박지은의 이 급여가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에 와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 딱 여기서 정확하게 찍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1일 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들만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 자, 급여 지급하는 겁니다. 자, 9월 1일 날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103번이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은행을 꼭 코드로 입력해야 되죠. 서울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행.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급여가 얼마예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다 입력하세요.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차변 하나는 뭐냐? 죄송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틀렸네. 예. 대변이 두 개로 나누어져야죠. 예. 자, 왜 그러냐면 보통예금으로 이체된 것은 차감 지급액 128만 8천 원만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잖아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차감 지급액 128만 8천 원으로 금액을 고치겠습니다. 1288. 자, 대변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급여는 150인데 차감 지급액이 128만 8천 원, 약 30만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빠지잖아요. 30만 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네, 22만 원 정도. 자, 그게 뭐냐? 국민연금. 여기 있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기에 합계가 없군요. 계산을 해야죠. 자, 두 개 더하면 19만 원에다가 21만 원에다가 21만 2천 원. 네. 21만 2천 원을 여기다 입력합시다. 뭐로? 예수금으로. 대변의 예수금 거래처 필요 없죠? 21만 2천 원. 자, 부채 증가는 뭐예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쓰잖아요. 예수금이 부채예요. 그리고 이제 차변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이 아까 말씀드린 급여입니다. 801번 급여. 801번 급여로 해주시고요. 방향키로 가셔서 1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끝나게 됩니다. 전표를 입력하시고 끝났을 때 밑에 차액은 빨간 글씨가 없어야 됩니다. 차액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과 예수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건 자금 관리할 것이 없는 거죠? 네,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9월 2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요. 작업복 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회사 카드겠죠? 회사 법인카드. 자,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 구입비는 무슨 비용으로, 무슨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좋을까요? 네,
차변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차변 복리후생비부터 자리를 잡겠습니다. 21만 원. 날짜는 9월 2일 날입니다. 9월 2일 날 3번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자, 거래처 적용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방향키로 가시고 21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변은 법인카드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위에다가 삼성카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드에다가 삼성카드. 복리후생비에 삼성카드라고 할 뭐 감점은 안 되겠죠. 미지급금에 반드시 삼성카드 넣어야 돼요. 네. 네. 복리후생비에 삼성카드를 넣는 것은 장부를 구성하는 거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미지급금을 어느 거래처에 거래처별로 이건 채무를 관리해야 되니까 반드시 삼성카드는 미지급금에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걸 안 넣으면 틀린 거고, 복리후생비는 이게 비워놔도 맞는 거고. 그래서 미지급금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쉬었다가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